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4살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하며 가정에 충실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를 배신한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었고 시어머니도 저에겐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도 남의 귀한 집 딸이라며 살뜰히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이 변한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성공하자마자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혼쭐 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며 시어머니 모두 나락으로 가고 말았죠. 그날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사는 형편도 소박하니 비슷했고 또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고 수더분한 성격이라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저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시어머니께 크게 감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사실 남편과 결혼한 후 얼마 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잡아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반찬도 해다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슬퍼하면 하늘에 있을 저희 아빠도 가슴 아파하신다면서 힘을 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친정까지 챙겨주셨던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다정아,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어제도 통화했으면서 무슨 말이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네 시어머니가 다녀가셨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한테 찾아와서 다정이 너처럼 착한 딸을 자기 집 며느리로 보내줘서 고맙다면서 인사하고 가셨어. 당신한테 딸 하나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하고 좋대. 그것도 모자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해가지고 오셨다. 내가 고맙고 죄송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다정아, 너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난 것 같아. 앞으로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엄마, 그럴게.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 저도 당연히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연락드리면서 챙겨드렸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번에 저희 엄마 반찬 해다 주셨다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아니다. 그냥 집에서 먹을 반찬 하면서 사부인 드실 거 조금 더 한 것뿐인데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어머니처럼 좋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난다는 게 정말 제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어머니랑 아버님 보약 지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의원에 가요. 제가 용한 곳을 알아놨어요. 뭐, 보약? 아이고, 그 비싼 걸 우리가 왜 먹어? 괜찮다. 그럴 돈이면 너희들이나 지어 먹어라. 나랑 네 시아버지가 이미 나이도 있고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고 너희 챙겨 먹어. 어머니,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랑 아버님께 꼭 보약 지어드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의원 가게 꼭 시간 내시는 거예요? 다정아, 정말 고맙다. 나야말로 어디서 너처럼 좋은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두게 된 건지 모르겠구나. 우리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지내보자. 예, 어머니, 그래요. 하지만 그런 저희 집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도 박봉인데다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던 차에 예전부터 먹방 유튜브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주말에 먹방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 올리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큰 기대 없이 남편을 응원해주자는 차원에서 해보자 했습니다. 음식이야 사실 제가 손맛이 좋아서 잘 만들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해준 음식으로 남편이 먹방 콘텐츠를 찍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었죠. 그 덕분인지 남편도 그때는 힘든 직장 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유튜브를 하는데 진심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곁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인원 감축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았죠. 여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회사 진짜로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지금 한두 명씩 회사에서 정리 들어가는데 언제 내가 될지 모른다고. 이러다가 나 회사에서 잘리고 당신이랑 굶어 죽으면 어떡해? 또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이러다가 우리 쪽방에 살면서 나중에 폐지 죽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회사 진짜로 잘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먹방 유튜브도 하고 있고 우리 두 사람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정말 그럴까? 우리한테는 좋은 날이 올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보, 우리 합심해서 진짜로 열심히 살자. 당신 할 수 있지?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그때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제가 직장을 구해 다닐 결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고 싶어 하던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했죠. 물론 남편이랑 제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산 남편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시댁에도 안 좋은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시댁 집이 전세였는데 집주인이 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어 함부로 전세금을 올릴 수는 없지만 그 돈이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시댁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깨서 시댁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미안해 하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잘 지내셔야 저희도 편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 유튜브 일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 때 영상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그쪽 분야에 조금 센스가 있었거든요. 영상 제작이나 편집이랑 기획 같은 걸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도 또 영상 제작하는 방법도 제가 남편에게 알려줘서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죠. 여보, 혹시 당신 유튜브 채널 내가 좀 도와주면 어때? 당신이 내 채널을 도와줘?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대학교 때 배운 것도 있고 당신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당신이 해보고 싶었던 거 원 없이 한번 해보라고. 당신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유튜브 채널 운영해보자. 당신 그게 정말이야? 당신 정말 내가 하는 일 도와줄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꿈 마음껏 펼쳐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여보, 진짜 고마워. 그러면 나 당신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유튜브 채널 일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 채널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조금씩이지만 구독자 수가 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편집한 영상 컨텐츠는 조잡할 뿐더러 음식 구도나 카메라 앵글도 엉망이었죠. 옆에서 그냥 음식 만들면서 응원해 줄 때는 몰랐는데 남편의 채널에는 특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이든 개성이 있어야 채널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의 기획, 촬영, 편집, 썸네일까지 도와주며 남편 채널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홍보를 해야 성공하는 시대라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에도 남편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며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 채널도 점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조회수가 나오는 컨텐츠가 생기더니 몇 개는 100만 조회수가 넘어 떡상을 하며 구독자 수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유료 광고 문의도 남편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에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쯤 되니 수익도 안정이 되고 자연스레 회사도 관둘 수 있게 되었죠.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잘 된 거 전부 당신이 나 도와준 덕분이야. 나 혼자면 절대로 이렇게까지 채널 잘 되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아니야. 당신이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아직 우리 갈 길 먼 거 알지? 진짜로 열심히 해보자. 알겠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합심해서 채널을 키워갔고 마침내 정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젠 두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물론이고 시댁이나 저희 친정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었으니까요. 그 사실에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모든 게 곁에서 남편의 내조를 잘한 제 덕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 변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성공을 맛본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나도 변해버렸던 겁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성공을 자랑하고 싶다면서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저도 불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하며 칭찬을 해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주 실망스러운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어서 와. 오늘은 어떻게 며느리랑 같이 왔네? 응, 얘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매일 편하게 놀고 먹는 것 같아서 오늘 따라와서 우리 수발 좀 들라고 데리고 왔어. 우리 수발을 들어? 자기 요즘에 그런 거 며느리한테 시키면 큰일 나는 거 몰라. 그러다가 며느리가 평생 시부모 얼굴 안 본다고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자기 아들 유튜브로 성공한 거 예전에 며느리 덕분이라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아들 일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복덩이라면서. 그런 며느리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복덩이는 무슨. 솔직히 내가 잘 키워놨으니까 우리 아들이 성공한 거지. 며느리 덕을 보긴 뭘 봐. 우리 아들 잘된 거 전부 다 내 덕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얘를 얼마나 똑똑하게 키워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에서 성공도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행동이 그렇게 범상치 않았다니까. 난 우리 아들이 뭔가 해낼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도와준 건 뭐 세 발의 피 정도지 별것도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날 저를 정말로 종부리듯 부려먹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나는 그동안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정말로 성공하자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희생과 고마움은 전부 잊고 당신 아들이 잘나서 성공한 거라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의 그동안의 정도 있고 해서 한 소리 하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가 끝나고 시어머니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이야기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진심이 아니고 그냥 해본 이야기라면 속상하긴 하지만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에 한 자락 남아있던 믿음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정말로 제가 남편 도와준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남편 혼자 잘나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래, 그렇다. 솔직히 네가 우리 아들 유튜브 사업하는데 제대로 도와준 게 뭐가 있니? 하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음식 틱해주고 영상 몇 개 편집해준 것밖에 더 있어? 음식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방송 만든 건 바로 우리 아들이라고. 뭘 알고나 말해. 제가 솔직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남편 도와주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지금 남편 성공한 거 제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그거야 네 생각이고 괜히 네 생각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알겠어요. 저도 더는 어머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시어머니 시중 두는 일에 저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는 불러도 안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일은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섭다 요거사.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몇 년을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유튜브 사업을 성공시켜놨더니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 섭섭함보다는 분노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에게 다정하고 친엄마 같던 시어머니는 사라지고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이미 시어머니를 향한 감정 정리를 끝냈습니다. 남편이 성공했다고 돌변하며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더는 정을 줄 필요도 없고 마음을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배신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댁 식구와 남편이 저 몰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그곳에서 저 모르게 제 흉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제가 원래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요. 얘가 요즘 날이 갈수록 밉상인 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지가 지금 누구 덕에 호강하고 사는데 다 우리 아들 덕분 아닌가? 그러면 시부모님 앞에서 잘하고 굽신거리지는 못할 망정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거지. 좀 더 조신하고 나긋나긋한 걸 며느리로 들여야 했는데 우리 준서이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준성이 사업 성공하고 그 수준에 맞는 며느리감을 얻어야 했는데 그게 전추의 한이네. 우리 지금이라도 다정이랑 아들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 수준에 맞는 며느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정말 그래야 하나? 조금 고민해 보자고. 단체 대화방을 보는데 저는 숨이 다 떨려오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진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결과는 배신과 무시였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을 향한 배신감 또한 컸습니다. 물론 남편이 시부모님과 단체 대화방에서 제 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하는 제 험담에 못하도록 막거나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가만히 듣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부모님과 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남편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내 흉을 보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성공하니 저와 남편의 이혼 이야기까지 거들먹거리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냐고 남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지금까지 고생한 저를 위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야 정상이 아닌가 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배신 그 자체였죠. 당신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단체 대화방에서 날 그렇게 욕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적어도 당신이 날 생각한다면 시부모님이 내 욕 못 보게 막거나 이혼 이야기 나올 때 그러지 말라고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하는 말 가지고 왜 이렇게 신경을 써?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라고? 내가 이렇게 버젓이 당신 옆에 있는데 수준에 맞는 며느리감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그 말이 나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솔직히 지금 우리 부모님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니지 않아? 당신 나 같은 능력 있는 잘난 남편 만나서 지금 호강하면서 편히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나 같은 성공한 남자랑 살면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말 다 했냐? 지금 네가 누구 덕분에 성공했는데? 너 지금 잘 된 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너 혼자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고. 그거야 당신 생각이고 내가 먹방을 잘하니까 성공한 거지 무슨 당신 덕이야. 당신 정말 생각도 참 멍청하게 한다. 제발 세상 좀 제대로 보고 살아. 그때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고생한 걸 시부님이 몰라줘서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고생한 남편만이라도 저의 그 희생을 알아준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남편 놈은 시부모님보다 더한 놈이었어요. 뻔히 제가 옆에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애썼는지 봤던 인간이 이제 좀 유튜브 사업이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저에 대한 감사함이나 소중함도 모르고 저를 무시하는 시부모님이랑 똑같이 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 배경 소품인 인형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성을 잃고 남편 놈을 때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어디 다시 말해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화상아!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아프니까 그만 때려. 그만 때리라고.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너 지금 그 주둥이로 뭐라 그랬냐? 정신 나간 여편네? 그래 오냐? 어디 정신 나간 여편네한테 오늘 맞아봐라. 그때 저는 진심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란 인간을 믿고 정말로 계속 살아봐야 하는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심으로 남편과 갈라서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 놈과 제대로 이혼을 결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날의 일이 생생하니까요. 그날이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고급 레스토랑에 룸을 예약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같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화장실로 이어진 계단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몰래 이야기하는 걸 엿듣게 되었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우리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보고 기분 많이 나빠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요즘 그래서인지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지금이라도 내가 집사람 기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풀어주긴 뭘 풀어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면 된다. 아니 그래도 저러다가 나 유튜브 사업하는 거 열심히 안 도와준다고 하면 어떡해. 나야 그냥 집사람이 음식 가지고 오면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지만 집사람 혼자 음식 만들고 동영상 촬영에 편집에 다 하고 있다고. 공짜로 저렇게 일해주는 일꾼은 어디서 구하냐고. 그거 걱정하지 마. 이 엄마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어? 좋은 아이디어?
그래, 다정이한테 매달 월급 주면 군말 없이 열심히 하지 않겠어? 기분 풀어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을 거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주면 돈 아까워서 안 되는데. 그냥 한 달에 30만 원씩 주면 어떻겠니?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주제 한 달에 30만 원이면 노란 거 아니겠어? 정말 그러네. 엄마 말이 맞다. 그러면 그걸로 집사람 기분 좀 풀어줘야겠다. 엄마, 좋은 아이디어 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파이팅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에 저는 큰 충격을 받으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힘들게 고생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와준 결과는 저를 무시하며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심으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란 인간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시어머니가 제 노력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남남이니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한 저한테 그런다는 건 정말 배신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행동으로 보아 더 가봤자 남편 놈이야말로 진짜로 저를 배신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 놈과 이혼 준비를 몰래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혹시 제가 이혼할 생각인 걸 알면 남편 놈이나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한다는 티를 겉으로는 낼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 놈은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저에게 정말로 월급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면서 현찰로 돈을 뽑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우쭐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동안 당신이 나 열심히 뒤에서 도와줘서 앞으로 내가 계속 선물을 주려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지? 짠! 이것 봐봐. 무려 거금 30만 원이 든 돈 봉투라고. 당신이 앞으로 나 열심히만 도와주면 계속 이렇게 매달 30만 원씩 줄 테니까 계속 나한테 잘해야 해. 일도 더욱 열심히 하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지? 저는 남편이 준 돈 봉투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놈이 제가 돈 봉투를 줘서 좋아하는 줄 알고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어때? 당신이 30만 원이나 되는 거금 받으니까 진짜 좋지. 행복해서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남편놈이 준 돈 봉투를 받아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으냐.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네가 보기에 내가 30만 원짜리밖에 안 하는 인간으로 보이냐? 이 돈 너나 많이 처먹어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행복해서가 아니라 너라는 인간 때문에 열받아서 환장하겠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준 돈 봉투로 남편놈의 뺨을 후려갈기며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제 행동이 무서웠는지 제 눈치를 보며 앞으로 30만 원 월급을 주겠다느니 선물이라느니 그런 헛소리를 안 하게 되었죠. 그러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진짜 남편놈과 시댁에 복수를 하며 나락으로 보내버릴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때가 새해 명절이었거든요. 원래 보통 때는 시댁에서 일찍 제사를 끝내고 그 다음 바로 저희 친정에 저랑 남편이랑 가서 저희 아빠 제사상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 제사를 끝내고 저희 친정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못 가게 붙잡는 것이었어요. 하정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이제 제사도 지냈겠다. 얼른 친정에 가서 저희 엄마 아빠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뭐? 지금 네가 친정에 간다는 그 소리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명절엔 시댁에 조신이 있으면서 일이나 할 것이지 지금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매년 명절 끝나면 아버지 제사 지내러 친정에 갔었고 예전에는 어머니가 먼저 늦으면 안 된다고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못 가게 하시는 건데요? 어머니 혹시 이중인격자세요? 이중인격? 이게 지 시아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때야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못 벌고 너한테 손 벌릴 일이 많으니까 눈치 보여서 그렇다지만 지금이 그때랑 같니? 이젠 우리 아들 사업도 성공했겠다. 더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 친정에 절대 못 간다. 정 가려거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각오하고 가야 할 거야. 어차피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정도 능력이면 재혼이어도 온다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다. 나는 너같이 지 부모만 챙기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기적인 것 같으니라고. 아니요. 그래도 저는 저희 친정에 가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전 시부모니보다 저희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저희 친정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현관문 가는 복도 바닥에 철퍼덕 눕는 것이었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지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나는 너 절대 네 친정에 못 보내니까 정 가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그러기 전에는 나도 절대 못 보낸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비키세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진짜 네 친정에 가려고는 나 밟고 가라니까. 아들, 뭐하냐? 너도 와서 여기 누워라. 네 마누라가 네 허락도 없이 친정에 가겠다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알겠어. 엄마 나도 엄마 옆에 가서 누울게. 당신 우리 엄마 말 듣지 못하겠어? 어디 여자가 명절에 친정에 가긴 어딜 가? 알았어요. 두 사람 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분명히 어머니가 친정에 갈 거면 밟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을 뛰어넘어갈 수는 없으니 제가 정말로 남편놈의 배를 아주 거하게 지르밟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배가 아프다면서 난리가 났죠. 내 배! 이 여자가 진짜로 날 밟고 가네. 당신 미쳤어. 아이고 내 배야. 네가 밟고 가라면서. 그래서 밟고 간다. 나는 친정에 우리 아빠 제사 드리러 가야 하니까 잘 있어라. 그 이후 시댁이며 남편이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밟고 지나가라고 해놓고 어떻게 남편 배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며 전화랑 문자로 노발대발한 것이죠. 물론 그런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저를 이용도구로 본 남편놈이나 시댁 식구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도 남편놈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 더는 거리낄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놈은 약이 올랐는지 제가 남편놈을 밟고 친정에 간 걸 앙심을 품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당신 이런 식이면 우리 그냥 갈라서자. 솔직히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살면 감지덕지하지는 못할 망정 오만방자하게 구는 당신이랑 나도 더는 못 살아. 당신이 오늘 한 행동 사과하지 않으면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하니까 내 말 명심하도록 해. 계속 당신 그렇게 나오면 이혼이니까. 어디 나랑 이혼당하고 아무 가진 재산도 없이 쫄쫄 굶으며 살아보라고. 어차피 당신이랑 재산 분할해봤자 그 돈이 오래가지도 못할 거고 나는 내 유튜브 채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기한은 내일까지니까 내일 당장 시댁에 와서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어차피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놈의 그 당당한 모습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잘 되고 성공하자마자 돌변한 시댁이며 남편이며 이제는 진짜로 제가 복수할 때가 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그때 이미 그 복수할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고 절 멸시한 이유가 된 그 성공을 제가 전부 빼앗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아니, 사실 그건 전부 저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니 제 것을 도로 되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본인이 유튜브 채널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제가 이미 법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유튜브 채널에 대한 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권리 대부분은 저에게 있었죠. 사실 남편이 먹방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 남편이 인터넷을 잘 할 줄 몰라 제가 가지고 있던 제 계정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도 수익 계좌도 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창기 빼고 남편 유튜브 채널의 기획이랑 영상 촬영에 편집이랑 운영까지 전부 제가 했고 남편이 먹는 먹방 음식도 제 계획에 따라 대부분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도 남편과 같이 먹방 방송에 출연도 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알아본 결과 유튜브 채널에 대한 남편의 권리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남편과 이혼하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권리를 제가 가지고 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며 시부모님이며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남편과 이혼하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저희 아빠 제사를 잘 지내고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 놈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남편과 시댁을 제대로 풍비박산 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 전화를 받으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도 모르고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왜 전화했어? 역시 나한테 이혼당할까봐 그 전에 얼른 우리 부모님 집에 와서 사과하려고 전화한 건가? 그러게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당신 사과할 거면 더 늦기 전에 와서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나랑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진심으로 빌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당신 안 받아줄 거니까 진짜로 이혼이야.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도록 일단 남편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갈게.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당신이랑 시어머니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봐.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사과를 받기 위해서인지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우리 귀한 아들 배까지 밟고 갈 때는 언제고? 우리 아들이 진짜 이혼한다고 하니까 네가 급하긴 급했나 보구나.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 다시 찾아온 걸 보면 말이다. 네 배은망덕한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능력 있는 우리 아들 만나서 호강하면서 살았으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친정에 갈 생각을 해? 어서 당장 사과하지 못하겠어? 저런 것들은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시켜야 한다고. 저런 게 어디서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것인지 모르겠네. 당신 우리 부모님 말 잘 들었지? 내가 전화해서 말한 대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면서 당장 우리 앞에서 사과해. 안 그랬다가는 정말 이혼이니까 내 말 명심하고 이 유명 유튜버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알겠어. 당신이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저는 일부러 남편과 시부모님 앞으로 가 사과를 하는 척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척 하다가 저는 우뚝 멈춰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너는 왜 무릎을 꿇다가 마니? 꼴에 자존심이라도 세우는 거냐?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얼른 무릎 꿇고 사과나 해라. 나 두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일어서며 시부모님과 남편을 향해 말했죠. 무릎을 꿇기는 내가 왜 꿇어?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지금 우리한테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했냐? 그래 그랬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내가 거지라고 했어. 아이고 뒷거리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혹시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어디 지 시부모님이랑 하늘 같은 남편한테 거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남남이들 사이에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얼마나 사람이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이러면 나 진짜 이혼해. 오냐 하자. 그 이혼 이 자식아. 내가 그러면 어디 무서워할 줄 알고?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너라는 인간이랑 영원히 갈라서 자고 말하려고 이 오기도 싫은 집에 다시 찾아온 거다. 뭐라고? 이혼? 당신 지금 그 입으로 이혼이라고 한 거야? 진짜로 당신 나랑 이혼당하고 빈몸으로 쫓겨나고 싶은가 보네. 내가 당신이 그런다고 어디 겁먹을 줄 알아? 나 예전에 돈 없고 능력 없던 그때의 내가 아니란 말이지. 난 이제 잘 나가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당신이랑 이혼해도 돈 잘 벌리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아주 지랄하고 있네. 누가 그래? 유튜브 채널이 당신 거라고. 누가 그러긴. 내 유튜브 채널인데 당연히 내 거지. 당신 혹시 나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조금 도와줬다고 당신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 미안하지만 유튜브 방송 나와서 먹방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나라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아무 권리도 없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뭘 알고나 말하라고. 지금 무식한 게 누군데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너야말로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지금 네 거라고 우기는 그 유튜브 채널 너한테는 전혀 권리 없어. 내가 이미 변호사님 만나서 전부 알아봤고 유튜브 채널 명의의 사업자 등록에 채널 기획이랑 제작에 편집에 전부 내가 해서 나한테 권리 있다고 했거든. 그 채널 이미 내 거라고.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백날 우겨봤자 아무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얼굴 나와서 먹방 찍어도 그건 그냥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일 뿐이라고. 웃기지 마. 당신 지금 괜히 나한테 이혼당할까봐 거짓말하는 거잖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들아, 저거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내 친구 아들 중에 변호사 있으니까 이 엄마가 전화해서 알아보마. 다정이 너 만약 지금 한 말 거짓말이기만 해봐라. 아주 내가 너를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정말로 변호사를 한다는 친구 아들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꼬치꼬치 묻더니 그 결과를 들을수록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잔뜩 겁먹은 얼굴로 남편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 어쩌면 좋니? 타정이 말대로 유튜브 채널 타정이한테 권리가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소송해도 일단 법정 가서 따져봐야겠지만 우리 권리가 아예 없거나 아무리 많아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타정이랑 너 이혼하면 쫄딱 망하는 거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방송에서 음식 먹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데 나한테 그것밖에 권리가 없어? 아들아, 어서 뵙기 전에 타정이 잡아라. 우리가 이러다가 알거지 되게 생겼다. 그제야 제 말이 사실인 거란 남편과 시부모님이며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저기 다정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섭섭하게 굴었지? 미안하다. 그게 너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니까 너무 편해져서 그랬어. 저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끼리 잠깐 다툴 수 있는 건데 이런 일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지금처럼 같이 쭉 행복하게 같이 살자꾸나. 앞으로는 내가 다정이 너한테도 정말 잘하마.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당신한테 빌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라.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겠지? 너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서 잘 됐는데도 너도 네 가족도 전부 네 덕분이라면서 나 무시하고 우습게 봤었지? 네가 우습게 본 나는 이만 떠나줄 테니까
어디 네 가족들이랑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너는 내 인생에서 구독 취소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영원히 나와버렸죠. 타정아, 안 된다.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혼절하며 쓰러지셨고요. 남편 놈이 성공하자마자 저를 무시하며 명절에 저희 아빠 제사상도 준비하러 가지 못하게 하더니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제 복수로 시댁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물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냈습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남편에게는 채널에 대한 권리가 얼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남편에게 가는 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몇 달 후 전 남편과 시부모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박장대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이혼 후 남편이 먹방 채널을 시부모님과 같이 출연하는 컨셉으로 다시 만들어서 찍기 시작했는데 기획도 별로고 영상도 조잡해 잘 만들지 못하니 구독자 수가 그렇게 늘지 못했나 봐요. 게다가 남편과 시부모님이 유튜브 촬영을 한다면서 식당에 가서 갑질을 하며 식당 주인분의 돈까지 뜯어내려고 해서 그게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되면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현재 방송을 접고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버니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미화원으로 일까지 나가고 있다고 해요. 사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못되게 살다가 결국 혼쭐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년이 지난 현재 저는 계속 꾸준히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